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새해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새해 들어와서 증권사들 사이에서 증권 계좌 개설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대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주식 위탁 계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게 4만 개, 5만 개씩 들어오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새해 결심으로 지난 연말을 지나고 새해가 되면서 그래, 나 결심했어,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꽤 많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패턴 자체가, 나타나는 패턴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면서 이제 대형주 쪽으로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연말 연초에 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뉴스가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리고 또 새해가 갑자기 대형주가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도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작년에 이제 동학개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돈을 아껴뒀다가 갑자기 주식 위탁 계좌에 있던 돈으로 대형주를 매수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새롭게 결심하고 들어온 돈이 대형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기업들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주위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실감을 많이 겪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벼락거지다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포모족이다,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포모라고 하는 거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투자를 해서 돈 벌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지, 이런 것이죠. 올해가 소의 해라고 하는데, 나는 그동안 소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기만 했구나.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소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만 않겠다. 나도 무엇인가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상당히 좀 상실감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부동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벼락거지다, 포모족이다, 이런 표현을 언론이 쓰는 거는 보면 부동산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부동산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질 거다, 좀 기다려봐야지, 더 올라가고, 기다려봐야지, 떨어질 거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염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동안 열심히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남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주식이에요. 부동산은 거래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사실 이게 사고 팔고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의 매수자들이 실수요자들입니다. 한번 거기 들어가고 나면 잘 안 팔아요. 잘 안 팔고 매매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매매 일어나고 나면 매매가 그 다음에 안 일어나는 이런 식입니다. 매물이 잠긴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매물이 잠겼기 때문에 새롭게 공급이 나오면 그 공급이 굉장히 좀 사는 사람 많고 공급은 작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부동산의 일반적인 속성인데,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팔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팔고 어디 갑니까? 딴 데도 다 올랐는데. 그리고 이미 가족은 이 동네에서 생활에 적응을 했거든요. 딴 데 가격이 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좀 덜 올라간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새롭게 적응을 하고 새롭게 친구를 만나야 되고 새롭게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가격 조금 낮은 데로 옮겨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매물이 잠기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렇겠습니까? 주식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주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면 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샀다가 오늘 아침에 샀다고 오늘 오후에 사도 되고 그걸 뭐 굳이 안 갖고 있어도 되고 그래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의 주주다. 그게 100주나 200주나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매매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격언이 주식시장의 최고의 약재는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가격이 너무 올랐네, 떨어질 거야. 아니,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그 가격이 안 떨어지고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달라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벼락거지다, 뭐 포모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게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FOBA가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Fear of being alone이에요. 내가 혼자다라고 느끼는 데서 나타나는 행동이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왜 올랐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샀기 때문이죠. 어느 날 보니까 나 빼고 전부 다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 주위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한 번씩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하고 있고 뭐 10명이 모였는데 뭐 예전에는 한두 명이 주식 이야기할까 말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 빼고 전부 다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을 나도 사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혼자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주식을 가장 고점에. 지금 10명이 한두 명만 주식 이야기하고 있다. 나머지 주식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가격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됐으니. 근데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주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부동산하고 달리 부동산은 그러면 이 10채 중에 9채가 매물이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온다는 뜻인데 주식은 이만큼 올라가서 팔 사람들이 이제 9명이나 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떨어질 때 나는 버티고 싶었어요. 좀 더 버텨보자. 버티면 올라가겠지. 옛날에도 올라가더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아직도 안 팔았어?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팔았나? 보니까 내 빼놓고 다 팔았어요. 나 어떻게 합니까? 팔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게 언제냐?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소수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근데 다수가 나하고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다수가 주식을 샀어요. 나도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다수가 샀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다. 다수가 팔았어요. 다 팔았어 내 빼고 나면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나는 안 팔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주식은 참 쉽다 또는 주식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되게 쉽죠. 그냥 외로움만 견뎌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식은. 근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 투자에서 상당히 좀 애초에 아예 강하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한두 명이 사고 서너 명이 살 때 나도 같이 따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다가 마지막에 가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fear of being alone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주식은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뭐 토정 비결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슨 띠 이런 것도 하는데 12간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주식은 근데 동물로 표현하면 주식 투자자는 동물 4가지 종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이제 주식시장에 자주 등장하는 투자자들 비유할 때 등장하는 네 마리의 동물이 4가지 동물이 뭐냐면 곰, 황소, 그 다음에 돼지, 양, 이 4마리 동물입니다. 근데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곰과 황소는 돈을 번다. 근데 돼지와 양은 돈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곰과 황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 베어. 곰은 베어죠. 황소는 불. 주가가 올라간다. 주식은 올라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늘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라고 황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아유 뭐 이게 세상이 잘 안 될 것 같아, 주가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베어, 곰의 성령을 갖고 있죠. 근데 불이든 베어든 돈을 잃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분명하죠. 근데 돼지나 양은 어떤 식의 비유냐면, 돼지는 욕심, 늘 욕심이 나서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주가 지수로 보면 1년에 뭐 10%, 5%, 10% 정도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거든요. 1년에 7%씩 10년 올라가면 더블이 됩니다. 2배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거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더블 그런 것만 노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욕심이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런 투자자들을 우리가 돼지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양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냐면, 양이 그렇죠. 이렇게 막 서로 몰려다니잖아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투자자를 비유할 때 양이라는 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곰과 황소 이야기는 이게 감정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돼지나 양의 동물의 비유는 뭐냐면, 이게 감성의 영역에서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는 나는 남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게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감성의 영역에서의 투자 판단은 위험하다.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 이거는 부동산하고도 다르다. 주식은 올라가면 판다, 떨어지면 산다라는 겁니다. 어이구 누가 사, 공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 그 마지막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차피 그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상속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이만큼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잘 됐다, 주가 낮을 때 상속하자, 뭐 이런 것이든 어떤 이유로든, 또는 기업이 이 정도면 내가 지금 현금이 있는데 주식 사놓자, 뭐 이런 것이든, 주가 올라가길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정도 가격이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잘 안 들어오고 평소에 주식시장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 밑바닥에서 주가가 한 30%씩 떨어지고 나면 그냥 툭툭툭툭 사고 들어와요. 왜 안 떨어지지? 악재는 넘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은 불도 아니고 베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피그도 아니고 쉽도 아닌 그런 투자자들이 두루룩 들어오면서 주가의 밑바닥을 잡아버립니다. 위에서는 이만큼 올랐으면 됐네라고 뚝뚝뚝뚝 팔아요. 또 떨어지면 또 사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르지 않는 투자자들이 이 밑바닥과 꼭지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위에서 매수를 하고 가장 밑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주식은 사실 나와의 싸움이기도 해요. 나도 사고 싶죠. 올라가는 거 더 많이 사고 싶고, 떨어지는 거 나도 좀 더 팔고 싶어요. 그래서 더 떨어질 때 사고 싶고, 더 올라가기 전에 사고 싶고, 이게 이제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 상승 자체가 악재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가의 하락 자체가 호재다라고 하는 걸 늘 명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 1월 효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형주가 확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2월, 1월, 2월 달에는 이 4개의 월은 사람들이 좀 달라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하고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11월, 12월, 1월, 2월이 되면 갑자기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것이죠. 11월, 12월이 되면 그래 됐고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11월 달 주가 오를까? 12월 달 주가 오를까가 아니고 내년은 어떨 것 같냐라는 생각이에요. 1월 달, 2월 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이 한 해 동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 1월, 2월은 좀 주식시장에 좀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한국 시장도 주로 중소형주가 주가가 대형주보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결국은 대형주는 뭐 올라가봤자 이게 얼마나 올라가겠냐라는 생각이고 중소형주를 한번 내가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묻어두자. 이게 이제 11월, 12월, 1월, 2월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미국 시장에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한국 시장에는 새해 들어가면서 갑자기 대형주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이제 이 투자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아마존의 CEO 베조스 CEO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많은 공감을 했고 나도 앞으로 이렇게 꼭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싶었던 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분은 스트레스라는 건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면 그러면 친구들과 수다 떨기, 그 다음에 폭식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운 음식 먹는 거, 아니면 운동을 해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 이게 일시적인 스트레스면 이런 식으로 외면하기 전략, 그 시간 동안에 잊어버리기, 그런 전술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투자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이게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건 분명하죠. 이게 구조적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나만 이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새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셨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외면하고 계실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 남들은 투자를 하는데 나는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분명합니다. 그럼 나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훅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투자를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훅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원래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다른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또 새로운 스트레스 국면에 들어가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 준다면 모르겠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또 다른 스트레스에 직면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소처럼 공부하고 소처럼 일하면서 내 스스로 지켜왔던 어떤 원칙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스트레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무엇인가 분명히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확 바꿔버리면 그거는 좀 더 위험해지는, 좀 더 다른 식으로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주식 투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모든 경우에 맞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경우에 새해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적립식, 분할 매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해보세요. 조금씩. 한꺼번에 확.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돈을 뭐 주식에서 이만큼 벌었다고 하네? 그럼 나도 이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한 10% 벌면 되겠다. 따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 나도 이제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한쪽 발을 담궈 놓고 세상을 좀 더 관찰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 내가 꼭 돈을 벌 수는 없을 거야. 저 친구들은 이번 상승장에 돈을 꽤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번 상승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못 벌겠지 뭐. 그거는 인정하자. 근데 다음번에 상승장에서는 내가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성의 영역보다는 감성이 시킨 그런 것이죠.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자. 근데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것보다 그래, 나 이제부터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놨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될 거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 전반과 이게 같이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시간을 좀 길게 두고 관찰을 하시는. 그런데 가장 적합한 방식은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입니다.